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이야기 한국사 38번째 시간. 오늘은 조선의 문화 2탄 그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 한국사 교과서에 반드시 나오는 게 바로 그림인데요. 학교에 따라서 또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 진도에 따라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사진과 함께 이 그림을 소개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은요, 그 시대의 무언가를 담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예술품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림에는요, 그 시대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그 시대의 고민이 담겨 있고요, 그 시대가 던지는 화두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려시대는 누가 뭐라 해도 불교의 나라예요. 선생님, 고려는요, 유교로 정치를 했는데요? 왜 불교의 나라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맞습니다. 성종 때 최승로가 시무이 18조 올리면서 치국의 본으로 유교를 삼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맞아요. 정치는 유교를 중심으로 해나가지만 민간에서 백성이 믿고 있는 종교는 누가 뭐라 해도 불교인 나라가 바로 고려예요. 그러다 보니 고려 그림하면요, 불교와 관련된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 저쪽 뒤쪽으로 가보면요, 원나라 간섭기거든요. 즉 몽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요, 몽골 풍이 막 나타나요. 헤어스타일도 막 변발한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아, 이러한 시기적인 모습, 이런 시대상들이 드러나는 게 바로 그림이구나라는 거예요. 21세기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의 그림을 보시면요,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고민, 청년들의 고민, 생활상, 우리가 민족과 이 시대 앞에 던지는 화두들이 이 그림 속에 나타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요, 조선에서 그림은 과연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조선은 누가 뭐라 해도 성리학의 나라고요. 지배층은 양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표출해냅니다. 성리학을 공부한 그들은요, 사군자 착착착 그리는 거죠. 매낭 국죽 이런 거 그리면서요, 고고한 선비들의 기계와 정신과 자신들의 지조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냈고요. 15세기에 그려진 대표적인 그림 안견의 몽유도원도나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이런 거를 보면요, 성리학뿐 아니라 성리학의 나라이지만 도교라던가 노장사상이라던가 그 당시 이들이 성리학과 더불어서 함께 고민했던, 또 이들이 향유했던 문화나 사상조차도 같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양반관리였던 강희안이 그린 고사관수도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요, 쳐보세요. 지금 강희안 고사관수도 쳐보면요, 이렇게 사색에 잠겨있는 그러한 인물이 딱 보여요. 자고 있는 건지 사색에 빠진 건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색에 빠져서 고뇌에 빠져있는 그러한 인물의 내면 세계가 막 등장을 합니다. 이거를 바라보면서 와, 이 양반 문화, 양반 관리, 이들의 고민, 이들의 생각, 이게 무엇일까? 우리는 조금 더 궁금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16세기로 가게 되면요, 철저하게 살림이 지금 주도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 살림이 주인공이 되면서 그림이 철저하게 성리학 중심의, 살림 중심의 선비들이 즐겨 그렸던 사군자 위주로 바뀌게 돼요. 매낭 국죽, 특히 대나무라던가 매화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매화,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잘릴지언정 기계를 지키는 대나무, 이런 거를 통해 선비들의 기계와 지조를 표현해냅니다. 그런데 이랬던 조선 그림의 하나의 거대한 흐름은요, 후기가 되면 확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냥 그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경제력, 생산력의 증대와 더불어 서민들 가운데 이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서민들이 생겨나고요. 이들이 서당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고요. 배운 이들이 문화를 향유하기를 원하면서 바로 서민이 조선 후기 문화의 주인공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를 서민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민들이 향유하는
그림이 나타나게 되니 이것이 바로 민화와 풍속화입니다. 민화는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향유했던 그림이에요. 이름도 남아있지 않은 수많은 화가들이 바로 이러한 서민들을 위해서 그려서 판매했던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 유행했겠어요. 붙이면 기분 좋고 붙여놓고 딱 바라보면 왠지 복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바로 민화입니다. 예를 들면 복을 부르는 새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까치, 잡귀를 몰아내는 동물인 호랑이, 이런 것들을 그리고요. 현실 세계에는 없지만 복스럽고 럭키한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봉황, 이런 것들을 그렸고요. 건강과 풍요를 나타내는 물고기, 집안의 풍요와 부부의 화목을 비는 꽃과 새, 이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서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서민들은 사는 거죠. 집에다 떡하니 붙여놓고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 집이 잘 되기를 바라고 화목하길 바라고 풍요롭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조선 후기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민화와 더불어 이러한 서민들의 삶의 일상의 모습을 담아낸 풍속화가 아주 유행하게 됩니다. 이 풍속화하면요, 말 그대로 그 시대의 모습과 일상생활의 재치와 해악과 풍자가 드러나는 그림이 바로 풍속화인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홍도와 신윤복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조선 후기 풍속화가인 김홍도는요, 18세기 영조 때 한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고요. 호는 단원이라고 하는데 이 단원 김홍도는요, 정조에게 완전히 극찬을 받았어요. 정조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우리나라에서 그림과 관련된 모든 일은 김홍도와 더불어 논하라 라고 할 정도로 그림하면 김홍도입니다. 궁궐 소속의 도화서의 화원이었기 때문에 왕의 얼굴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요. 나라에서 시키는 그림뿐만 아니라 그가 주로 그렸던 그림은 바로 풍속화입니다. 씨름하는 일반 백성들의 모습, 그거를 구경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서당에서 꾸지람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학생, 키득키득거리고 있는 학생, 양반과 서민이 서당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모습, 단오날의 풍경, 기와를 올리면서 집을 만들고 있는 모습, 별을 타작하는 모습, 몰락한 양반이 먹고 살기 위해 자리를 짜는 모습, 이러한 서민들의 삶의 모든 장면이 김홍도를 통해서 그림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홍도와 더불어 가장 유명했던 신윤복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워낙에 기록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의 개인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는요, 확실하게 그림은 잘 그려요. 그리고 또 하나, 양반의 풍류 생활과 부녀자의 모습, 그리고 남녀 사이의 진한 애정을 다룬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누가 봐도 사랑이 뚝뚝 묻어나는 그림과 여성의 섬세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이러한 풍속화를 통해서 신윤복은 조선 후기의 또 다른 삶의 장면들을 진솔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이러한 풍속화 민화와 더불어 조선 후기에는 진경산수화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풍경을 그린 것처럼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남겨져 있는데요. 바로 겸재정선이 대표적이고요. 이 겸재정선은요, 이전의 화풍이 중국에서 온 화첩을 펴놓고 그것을 거의 비슷하게 그리는 풍조였다면 그는요, 인왕산, 금강산, 이렇게 진짜 눈에 보이는 진경, 트루 경치, 진짜 경치들을요, 정말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리는 그러한 산수화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왕산이나 금강산을 배경으로 그가 남긴 인왕제색도, 금강산 전도, 이런 그림들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그림의 주인공도, 그림에서 다루고 있는 장면도 조선 전기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바로 주인공이 누구다? 서민이구나. 서민 문화가 이렇게 유행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서 조선 그림의 묘미를 느꼈으면 좋겠고요. 누가 뭐라 해도 그림은요, 보는 사람을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계절에 조선의 그림을 한 번 정도 전시회를 통해서, 정말 전시회 많습니다. 간송문화전도 좋고요.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미술관에서 하는 조선 문화, 조선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게 어렵다면 우리 지금 바로 인터넷에서 김홍도, 신윤복 이 정도의 이름만 한번 검색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조선의 문화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쌤 JSA 정선아였습니다.